주문해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제 코에 닿으면 170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지키면 입고가 안 돼요. 또 한 2주가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 해야겠다, 쿠팡, 폐업, 개팡 이렇게 되는 건데, 알고 있으면 돼요. 모르면 알면 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중국에서 미리 해온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대부분 무료. 이런 판매자가 잡상인입니다. 네, 뭐 그러네요. 본격적으로 하루에 50개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인식이 안 된다, 불량이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또 있다. 이것만 해서 물건이 잘 팔리고 상위에 간다면 이게 삽시간에 퍼져요. 그럼 쿠팡은 어떻게 할까요? 기초 지식이 있어야 얘한테 협상이란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맵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설정 안 합니다. 대표님 상품이 뭐죠? 샘플 작업도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거기서 정하셨나요? 거기서는 사실 런칭을 못해. 시기를 좀 놓친 게 있어가지고 품질이 좀 별로여서, 생각보다 별로였어가지고 런칭을 못하고 다른 상품 갖고 와서 그걸로 좀 런칭했죠. 샘플이 만약에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샘플이 마음에 들었다. 예. 샘플링을 왜 한 거죠? 샘플링을 한 이유 자체가 시키기 전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였거나 또는 모양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품질이 어떨지 모르니까 우리가 시킨 거였잖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들었다는 게 있다면 본품 이제 주문할 준비가 된 거고 상품을 팔기로 마음을 먹은 거겠죠. 그럼 이제 판매자와 대화를 해서 그 제품을 주문을 해야죠. 본품 발주를 해야죠. 어떻게 하냐? 주문해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또 부탁해야 될 것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당연히 대화를 합니다. 1688에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대화에서 나는 이 제품을 사고 싶다 의사를 밝히고 여기서 가격 협상 또는 제품 최소 발주 수량 그리고 로키그로스 입고를 하기 위한 뭔가 준비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매자한테 좀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견적을 받은 다음에 결제를 해야겠죠. 결제할 때는 이제 환전이란 걸 또 해야 하고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는 환전, 보통은 이제 배대지를 통해서 많이 결제를 하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배대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 발견을 해내서 수수료도 원래도 저렴했는데 배대지를 이용하면 또 저렴하고 또 빠르게 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제가 끝난 거예요. 판매자가 물건 보낼 거고 물건을 받은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겠죠. 그럼 받아서 쿠팡으로 입고. 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판매자한테 말을 해야 되나요? 말을 안 하고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어차피 수량 선택하고 구매하기 눌러도 결제 자체는 돼요. 그럼에도 말을 이제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가격 협상이라든지 또는 대화를 좀 하면서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갖고 와도 문제는 없지만 쿠팡 창고에 입고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판매자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배대지에서 해줘야 하거나 또는 내가 받아서 입고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시간과 돈이 드니까 판매자한테 대신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받았을 때 우리는 택배로 입고할 거냐 팔레트로 입고할 거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 박스나 아무 규격이나 입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켓크로스에 들어가시면 입고 가능한 규격이 있어요. 규격마다도 비용도 다 상이하기도 하고요. 또는 규격이 안 맞으면 내가 생각했던 뭔가 적재 방식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맞지 않는다면 뭐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겠고요. 순서는 정해진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사하죠. 일단 당연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난 이 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내가 누군지 밝혀야죠. 나 한국에 뭐 이런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 셀러다. 대형이 아니더라도 대형이라고 해야 돼요. 자신감, 너의 물건을 나는 확실히 사겠다 이런 의사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의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를 하고 물어봐야 될 게 많은데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바코드를 전 중국에서 붙여옵니다. 보통은 배대지 또는 받아서 또는 쿠팡에 입고할 때도 바코드 부착 시스템이 있어요.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시간도 꽤 걸립니다. 중국에서 미리 해온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대부분 무료, 말 잘하면 무료 또는 1위안 이내로 1위안도 아니다 0.1위안 거의 한 3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 돈으로 20원, 30원 정도면 부착이 가능하다. 근데 보통 안 해오는 이유가 중국에서 바코드를 만들어 오면 인식이 안 된다, 불량이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또 있다. 또 있고 추가적으로 원산지 증명, 원산지 표기를 해야 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제품 어딘가에
또는 뭐 포장 어딘가에 있어야 반입이 됩니다. 물론 안 해와도 반입을 할 수도 있겠죠. 세관에서 검사에 걸리지 않으면. 검사에 근데 반대로 걸리면 누군가 가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붙여야 됩니다. 또는 뭐 의류나 예를 들어 봉제 상품들은 실제로 메이드 인 차이나 봉제를 해야 돼요. 바느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안 해오면 뭐 사고죠 사실. 그런 것들 준비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가격 협상, 협상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겠지만, 물론 제품가가 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진 않아요. 뭐 말 잘한다고 갑자기 100원짜리를 50원에 팔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치만 뭐 안 되더라도 말해보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말을 어떻게 또 하냐에 따라 이 사람의 기분을 안 나쁘게 하느냐, 정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인율은 실제로 굉장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5에서 10% 정도도 내려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품 가격만 깎을 수 있냐? 아닙니다. 운송비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받을지, 얘한테 유리한 데가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기초 지식이 있어야 얘한테 협상이란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느 지역은 뭐 무료로 배달을 해주고 이런 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협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요구가 되는 거고, 제가 방금 말했던 게 말을 하면 대부분 됩니다 실제로. 근데 말을 안 하면 굳이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돈을 내가 지불하고도 받는다는데 굳이 돈을 내지 마라고 하는 판매자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그냥 사는 거다. 방금 말했던 이 부분들을 나중에 뒤에 다 내가 수습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많죠. 또 뭐 품질도 사실 확인할 수도 있겠죠.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 제품을 개선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외부에 뭐 포장에 힘을 쓴다든지 이럴 때에도 판매자랑 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말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걸 다 말하고 주문을 넣는. 네네, 그쵸. 무조건 다 얘기를 하고 주문을 넣죠. 밀어요 이거 뒤에 거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 원래 6개밖에 안 실려요? 아, 더 안 실어요? 안녕하세요. 현금은 어떤 거 실으시나요? 제 건 아니고요. 제 친구 김프로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와서. 네, 저도 많이 부탁해요. 사람이 항상 한 명 이상은 누군가 있으니까 못 나오면 이렇게 부탁해서 처리해주면 뭐 굳이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올 필요는 없는 거니까 서로 좋죠. 도와주고. 아니 원래 팔던 거예요. 10팔레트 이제 입고 할 건데, 박스가 깨끗하네요. 나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손돼서 와요. 얘도 부셔져서도 오고, 나름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죠 사실. 굉장히 멀쩡히 왔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FCL로 지금 주문 중이라서 이제 여기서 안 할 것 같아요. FCL로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풀 컨테이너를 내 물건으로 꽉 채우겠다. 직접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치, 아무래도 컨테이너를 여기서 내리긴 힘드니까 3PL을 쓰는 거고, 또 이제 내 물건으로만 꽉꽉 차고 거기서 뭔가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파손이 당연히 없고 배송비도 싸고 그런 장점이 있죠. 상자를 지금 보내주셨는데 중국에서 시키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런 박스의 형태로 오는 거죠. 이건 제가 싸서 랩핑을 한 거고. 랩핑을 직접 하세요? 직접 하죠.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바를 써요 가끔씩. 그래요? 사실 이번 거는 알바가 한 거고, 웬만하면 지금까지 다 직접 했죠. 그리고 소량은 그냥 직접 하고, 알바 쓰기도 애매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하차랑 랩핑을 제가 다 하면 제 몸이 죽어나니까 사람 불러서 한 2시간 이렇게 불러서 잠깐씩 쓰면 이제 저는 딴 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130박스가 왔거든요. 한 박스에 한 20개 들어갑니다. 20개? 부피가 좀 큰데 한 2,600개 정도 시킨 건데, 이게 한 파레트인 거죠? 이게 한 파레트죠. 이렇게 이제 파레트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물건을 적재하고, 높이는 1.7m, 파레트 포함해서 1.7m를 넘으면 안 돼요. 제 키가 180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제 코에 닿으면 170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 키에 맞춰서 간략하게 재볼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줄자로 딱 재면은 정확하게 170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170이죠. 뭐 1mm, 2mm 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이걸 지켜야 되나요? 그쵸. 안 지키면 입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몇 센치를 상황에 따라 봐주긴 합니다. 180까지도 넣어보긴 했는데, 원칙상으로 왜 안 되냐면 여기 보시면 렉의 높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높으면 넘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한 박스의 무게 30kg가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를 보관을 하면 지게차가 물론 뜨겠지만 쿠팡센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걸 다 잘라서 이걸 다 뜯어가지고 사람이 내려서 개수를 세는 건데, 30kg가 넘으면 못 들겠죠?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고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해당될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좀 무거운 거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제 상품 이것도 거의 25kg인가 돼요, 한 박스에.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데, 그럴 때에는 박스를 쪼개서 소분화해서 갖고 와야 된다. 한 박스를 2박스로 나눈다든지. 그런 것도 판매자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판매자가 어떻게 보내는지를 또 알고 있어야, 또는 내 제품의 무게를 알고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이걸 요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문했는데 그렇게 와버렸다? 사고죠. 내가 다 이제 박스도 또 사야 되고 인터넷으로 그걸 다 꺼내서 다 분리해서 또 입고 신청해놨을 건데 안 맞겠죠. 박스 수가 다 취소해서 다시 다 해서 다시 입고하고 하면은 또 한 2주가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 해야겠다. 쿠팡, 폐업, 개팡 이렇게 되는 건데, 알고 있으면 돼요. 모르면 알면 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둘둘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 싸면 어떻게 될까요, 피디님? 차에 실었어요. 저분이 이제 방지턱을 모르고 못 봤어요. 또는 이제 저분이 뭐 전직 카레이서 출신이라서 칼치기를 해서 속된 말로 제품이 이제 다 날아다니겠죠. 지게차로 떴을 때도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말라고 싸놓는 거예요. 보통 쿠팡 대사분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대부분 택배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이유는 1번은 판매량이 없어서, 판매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낼 만한 양이 안 나오는 거고, 2번은 부피가 작으면 이게 몇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한 팔레트에. 또 그만큼 판매량이 반대로 또 안 나올 거니까 그냥 택배로 소량씩 보내는 거고,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 당연히 또 파손의 확률은 줄겠죠. 아무래도 택배를 보내면 또 택배기사도 분명히 집어 던지고 쿠팡에서도 집어 던지고 파손이 많아서 그래요. 박스가 이렇게 먹잖아요. 팔레트는 실을 때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팔레트를 사는 게 아니고 빌려요, 저희도. 렌탈. 네, 하루에 뭐 몇십 원, 또 가져올 때 비용이 있고 나갈 때 출고비가 있고 해서 팔레트 하나당 뭐 몇천 원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실제로. 주면 쿠팡에서 갖고 있다가 또 자기들도 사용하고, 전표를 끊어서 이동하는 이력을 남겨요. 그러면은 잘 파는 분들은 이렇게 하거나 FCA 컨테이너 그걸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뭐 많이 파는 분들은 그쵸, FCL을 이용해서 팔레트로 다들 입고를 하시겠죠. 택배로 보내기에는 양이 너무나 많고 각각 서류를 다 부착해야 되는데 수백 박스를 붙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랩을 해서 보내면 편하죠. 저거 하려는 전략 중에 이제 사은품 전략이 있는데, 그 사은품을 중국에서 넣을 수 없는 경우 사은품을 따로 이쪽으로 시키고 본품과 결합을 해서 재포장을 하는 거죠. 주말에 오세요? 필요할 때마다만 와요. 오늘은 출근을 안 한 상태라 안 오신 거고, 필요할 때 알바니까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 없으면 쉬시고. 진짜 혼자 하시네요. 아, 뭐 의심되세요 아직도? 자대보험 명부 떼드릴까요? 아, 요번에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남은 재고 10,000개를 시켜가지고 좀 많이 남아있어야지. 자신감? 자신감은 어디서 오나요? 매출에서 오죠. 매출을 찍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매출을 드는 다른 거를 만들어 본 경험 있으니까. 다른 매출. 그리고 사실 환경 세팅인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0,000개를 시키면 10,000개를 팔든가 버리든가 쓰던가 어떻게 해야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계획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떻게든 팔아려고 무슨 수를 다 써서든 하겠죠? 왜냐면 저게 돈인데. 근데 만약에 100개만 갖고 왔어요.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말지 뭐. 나중에 팔던가 구석에 짱 받고 먼지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0개 다 팔아봤자 뭐 얼마 안 돼요. 뭐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계속 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자신감도 있지만 환경 세팅? 어떻게 해서든 판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전략과 근거는 있지만 소량 샘플 했을 때는 품질이 괜찮은데 대량으로 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품질이 달라질까봐. 그런 건 경우가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물론 기계가 제품을 만들겠지만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다 보면 불량률, 로스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 안 섞여 들어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뭐 되게 미비한 수준이면 사실 감내하고 팔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인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뭐냐면 판매자가 제조사가 아닌 도매 업체인 경우. 본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A 또는 B 또는 C가 똑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다. 어떤 때는 A에서 공급을 받고 10,000개가 다 팔리면 어떤 때는 또 C에서 공급을 받고, 뭐 이럴 수 있겠죠. 받을 때마다 가격도 다를 거고 생산 시기도 다르니까 필요한 데서 주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A와 C의 공장의 퀄리티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발주할 때 물건이 다를 수도 있겠죠. 혹시 제조사가 아니라 도매업체 이거 구분 어떻게 하는지? 말이 많아요. 뭐 1688에서 제조업체, 도매업체 이런 거를 실제로 표시를 해주기도 해서 그걸 봐라 이런 유튜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가장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판매자가 팔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보는 겁니다. 제조업체라면, 예를 들면 이런 핸드폰 충전기를 취급하는 업체라면 이와 비슷하거나 또는 이런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 또는 이런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또는 충전과 관련된 제품을 런칭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제조업체면 이걸 만든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생산 설비 라인이 있겠죠. 근데 갑자기 이걸 만들다가 갑자기 이 텀블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관성이 사실 딱히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얘를 만들다가 얘를 만들 수는 있겠죠. 이건 같은 가전 디지털 쪽의 제품이니까 이런 잡상인들이 이제 도매 업체의 확률이 높다. GPT를 키시네요.
요새 네, 번역을 GPT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봤던 이런 뭐 핸드폰 충전기죠. 이런 걸 파는 판매자를 한 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봤을 때 요거를 누르면 요 판매자의 그런 샵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전체 상품이거든요. 모든 제품 이렇게 눌렀을 때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 판매자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런 이제 충전 관련된 제품으로 디자인을 다양하게 해서 팔고 있죠. 멀티탭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이건 이제 반팔 티셔츠 파는 업체인데 눌러보면 이렇게 회사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해요. 등급도 나오고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에 모든 제품을 보면 벌써 이제 카테고리가 조끼, 후드티, 바지, 티셔츠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의류를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회사다. 당연히 반팔티를 만들면 그 생산 라인을 가지고 티셔츠나 옷을 만들겠죠. 갑자기 여기서 핸드폰 충전기가 나올 리가 없겠죠. 이런 판매자가 잡상인입니다. 저는 키링을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 판매자가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알람 시계를 팔았다가 옷걸이도 팔았다가 키링도 팔았다가 패치도 팔았다가 갑자기 이런 컵도 팔고 완전 잡상인입니다. 이런 판매자가 도매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걸으시는 무조건 거른다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얘네들 보면 판매량이 잘 팔려요, 그죠? 온라인 판매 이렇게 11,000건, 3만 건 뜨는데 이게 만 단위 애들은 그냥 잘 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만도 있고 그 이상도 있는데 보통 만 단위면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으로는 결국에는 얘들도 물건을 어디서 그래 받아서 파는 건 알겠는데 그 받는 공급처를 바꾸지 않는다면, 변경하지 않는다면 퀄리티는 사실 유지가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에서 사는 것보다 싼 경우가 있어요, 간혹. 무슨 경우냐? 얘들은 이제 한 번에 수량을 많이 엄청 살 거거든요. 10만 개 이렇게 사버려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우리한테 판매하는 가격, 우리는 뭐 많아야 수백 개, 수천 개겠죠. 이들은 수십만 개씩 사버리니까 납품 단가가 굉장히 더 쌀 겁니다. 거기에 마진을 붙이더라도 우리가 사는 가격보다 쌀 확률이 있어요, 실제로. 굳이 이제 경계를 둘 필요는 없다인데 사실 좀 이제 불리한 점이 많아서 제조업체가 유리하다. 또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겠죠. 도매업체가 물건을 항상 뭐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걔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사올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이 안 오겠죠? 늦게 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제조업체를 권장드리는 겁니다. 나 판매 잘하는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50개 뭐 이렇게 주면 이제 거기서 또 말을 잘 해야죠. 나는 5,000개를 주문할 건데 봐야 되지 않겠냐. 샘플로 2개 시켰다 했을 때 사실 뭐 싫어한다든지 갑자기 저를 초보 셀러로 본다든지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그 제품이 중국 배대지로 가는데 보통은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뭐 한 늦지만 일주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4, 5일 이내에 옵니다. 그럼 배대지에서 물건을 검수하고 발송하면 한국으로 오는데 2, 3일 정도. 그리고 내가 또 받아서 확인하고 쿠팡 창고에 넣어야겠죠. 내가 받는 데까지는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으면 2주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또 발주 수량 관련해서 이것도 정해진 건 없죠? 정해진 건 없죠. 보통 요새는 한 개도 주문이 다 돼요. 1,000개, 10,000개 뭐 당연히 많이 시키면 판매자는 좋아하겠죠. 다만 갖고 왔을 때 그걸 내가 팔 능력이 있느냐 또는 확인을 했느냐, 뭘 확인해야 되냐? 경쟁사의 판매량, 나의 상태, 위치, 나의 전략들이 먹혔을 때 어느 정도 갖고 와야 내가 이 품절을 하지 않고 갖고 올 것이냐. 또 두 번째 발주할 때 이 사람이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또 내가 받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예를 들면 이제 추석이 있죠. 추석 전에 물건을 갖고 올 거라면 추석을 고려해야 할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번은 다 알고 있어야 내가 뭘 물어볼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방어할 수 있다.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물건을 갖고 오고 왜 그래야 하고 뭐 어떻게 파는 거고 경쟁사의 판매량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몇 개를 갖고 오면 되는 거고 이걸 갖고 와서 나는 얼마를 버는 거고 얼마의 매출을 내는 거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기본인데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도 월 매출이 얼마로 예상된다. 그래서 너는 7평짜리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프라인은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확인하는 거고 이걸 확인 안 하면 바본데 온라인은 왜 확인을 안 하지 도대체 사람들이? 인 거죠. 똑같은데? 지금 런칭 하셨죠? 최근에 런칭했죠 또. 며칠 되셨나요 이게? 한번 볼까요? 9월 3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네요. 2주도 안 되네요.
네, 뭐 그러네요. 본격적으로 하루에 50개. 편차가 좀 있죠. 대신 7개 하다가 요날 이제 100개를 달성을 합니다. 100개를 달성하고 50개, 30개, 80개. 지금 어제 엊그제는 하루에 한 80개 정도 유지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상위 노출도 해야겠죠. 결국엔 내 제품을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판매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상위 노출이 잘 되면 당연히 판매가 또 잘 되겠죠. 하위에 있는 것보다. 그렇지만 상위에 그럼 노출만 되면 잘 팔릴까요? 는 또 아닌 거거든요. 사실 쿠팡에서는 광고라는 영역도 있고 광고가 굉장히 좋은 사실 제도입니다. 좋은 거예요. 광고가 저는 효율이 괜찮거든요. 그런 광고를 이용해서 판매량을 얻고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거의 3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29%의 전환율입니다. 30%는 높은 건가요? 평균적으로 쿠팡에 판매하시는 분들의 전환율이 보통 5% 내외고요. 좀 잘 나온다 하는 분들이 이제 10%에서 15% 사이, 진짜 잘 나온다가 거의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되는데 30%면 이제 거의 최고점에 있는 전환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0명이 누르면 3명이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 이제 비밀입니다. 다음 편에 아, 2부에서 쿠팡 사관학교를 결제하시면 이 비밀을 아실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말씀해주신 거로 봤을 때 상품 발주가 다 왔는데 그럼 상품 등록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주문해놓고 상품 등록을 하는. 그러니까 상품 등록을 사실 미리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번은 상품 등록을 안 하면 입고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 왔을 때 우리는 사실 바로 입고를 해야지, 입고를 늦게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늦게 해서 얻는 이점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미리 등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검수가 필요한 상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꽤나 있어요. 로켓 그로스 신청을 하면 이 상품은 검수 후에 입고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검수가 긴 경우에는 한 일주일까지도 걸려요. 검수를 해야 하는 품목을 뭐 먼저 확인한다든지, 또는 확인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모르면 그냥 미리 상품 등록을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상품이 왔을 때 문제없이 바로 입고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리뷰라는 게 최소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리뷰 없는 음식점에 안 가듯이 이걸 상품을 입고하고 판매를 하면서 리뷰를 쌓아가면 리뷰가 달리기 전까지는 판매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상품 썸네일은 뭐 사실 기간에 관계없이 가장 제일 먼저 그냥 준비하면 되겠죠. 물건을 어떻게 보면 그럼 뭐 결정하는 샘플링이 끝난 시점이 사실 본품 발주하는 시기일 거고, 본품을 발주한다는 건 판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지은 거니까 그때 당연히 바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준비를 해놔야겠죠. 다만 상품을 등록하는데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원래 필요한데, 이때는 뭐 사실 아무거나 등록해놔도 돼요. 그러니까 상품과 전혀 관련 없는 걸 넣어놔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상품이 왔을 때 또는 상세 페이지 썸네일이 완성이 됐을 때 바꿔주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또 바꾸면 되나요? 모든 것들은 수정이 가능하죠. 다만 수정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로직이 깨진다든지 판매 활동에 이제 지장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하죠. 써있죠, 여기 위에. 노출 상품명, 내가 뭐 어떤 이름으로 어떤 키워드로 판매를 할 거냐를 정하는 건데,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바꾸면 안 돼요. 왜냐? 이 노출 상품명을 기준으로 이제 쿠팡은 막 노출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아예 중요하지 않다면 이거를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쿠팡이 정해줬겠죠. 근데 여기에 쓰는 키워드들이 노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명을 바꾸면 노출이 잘 되던 게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안 되던 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잘 되던 게 안 될 확률이 많아요. 학습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번 정하면 바꾸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정할 때 뭐다?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 카테고리 당연히 바꾸면 안 된다. 한번 정할 때 잘 정해야 한다. 이 카테고리마다 사실은 시장의 규모가 다르고 상품의 수수료도 다르거든요. 카테고리마다 실제로. 한번 정하면 못 바꾸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내려가면 옵션은 추가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편하게 나중에 라인업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꿀 수 있으니까 뭐 대충 해라 이건 아니고, 일단 판매를 진짜로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면 막 쓴 다음에 막 바꿔도 돼요. 이 상품명이 특별해서 잘 판다?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있으니까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뭐다? 노출 상품명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 타사 상품들을 유추해서 보면 돼요. 뭐 들어가냐? 내 브랜드명, 내 상품이 뭔지, 상품명이니까 내 상품이 뭔지, 그리고 다른 키워드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이 많이 되는 걸 넣는 게 당연히 좋겠죠. 검색이 안 되는 걸 넣어서는 노출은 되겠으나 검색이 적으니까 덜 사겠죠. 그거 어디서 찾냐? 저는 쿠팡에서 찾습니다. 쿠팡에서 준 정보니까 검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쿠팡에서 이게 검색이 제일 많아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넣으면 되고 5번만 지켜주면,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들어간다든지 굳이 좋은 키워드를 넣을 수 있음에도 나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좀 덜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은 어쨌든 판매량이다. 왜냐? 매출이다. 왜냐? 상위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상위애들 키워드가 뭐 없다. 굉장히 짧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근데 1등에 있다. 잘 팔린다. 이건 뭐다? 이 이름의 중요성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잘 팔아서 상위에 올라가는 게 본질이다.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품을 갖고 와야 되는지,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팔아야 되는지, 고객을 어떻게 사게끔 납득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름 짓고 태그, 뭐 상품명, 제외 키워드, 뭐 아니면 로직 분석해서 지금 쿠팡은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꼼수겠죠. 이것만 해서 물건이 잘 팔리고 상위에 간다면 이게 삽시간에 퍼져요. 그럼 쿠팡은 어떻게 할까요? 바꾸겠죠. 그 로직을 또 바꾸겠죠. 트래픽 써서 상위 노출하는 거. 네이버도 알고 있어요. 트래픽의 존재를. 트래픽 점수를 안 줄 순 없으니까 트래픽을 막을 순 없고 그거를 들어가게 이제 애들이 뚫어놓은 시스템을 또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럼 또 트래픽 업체는 또 그걸 막 뚫으려고 고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런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본질이다. 결국은 본질이다. 자주 물어보는 거 혹시 있나요? 인당 최대 구매 수량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냐. 왜요? 그랬죠. 왜요? 이걸 설정하면 그 내가 설정한 수량보다 많이 안 팔리는데 근데 이런 거 얘기를 들어서요. 뭐요? 제 상품은 어차피 뭐 10개, 20개, 100개 사는 상품이 아니다. 근데 이거 제한을 안 걸어놓으면 경쟁사가 내 걸 수십 개 시켜서 고의로 반품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또는 그런 경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맵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설정 안 합니다. 대표님 상품이 뭐죠? 이런 겁니다. 그쵸? 그걸 한 사람이 2개, 3개 안 사겠죠? 근데 예를 들어 기업에서 사면요? 또는 단체 주문이 안 들어올까요? 저도 제 상품 수십 개씩 갖고 있을 만한 상품은 원래 세상에 없다. 우리가 뭐 휴지? 저 수십 개가 한 롤에 들어있지. 우리가 저 롤을 막 당연히 10롤, 20롤 집에 쌓아놓진 않지 않느냐. 똑같다. 대표님 것도 원래 한두 개 산다. 모든 물건은 몇십 개씩 사는 게 흔치 않다. 다만 대량 구매가 올 수 있어서 그걸 제한해 놓으면 못 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푸는 거고. 이번은 그래. 네 말대로, 당신 대표님 말대로 타사가 그럴 수도 있겠지. 있겠지. 근데 그 행위를 매일 할 수는 없을 거다. 왜냐? 쿠팡에서도 그런 악의적인 구매자들의 계정을 차단해버린다. 물론 한두 번 그럴 수도 있겠지. 있겠지만 발생하기 희박한 확률로 인해서 대량 구매를 놓치고 이런 고객을 놓치는 것보다는 그냥 판매를 하시고, 그 사람이 뭐 반품을 하면 어쨌든 그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을 거냐. 상품을 진짜 훼손하지 않았다면 다시 새 상품으로 입고가 되니까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많더라고요. 보면 이 불안한 것들은 내가 이제 내는 매출과 수익으로 그냥 카바를 쳐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하고 싶다든지 두려움이 앞서는 건 뭐 이해는 된다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건데 너무 다 고려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하겠나요? 이거 한 달에 1억 벌면 뭐 그런 뭐 수십 개의 반품 와도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10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웬만한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이 돼요. 돈 100만 원 들 벌면 되지. 너무 무서워요. 강다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업에는 강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만의 그런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런 것조차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위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쿠팡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은 강단이 있어야지, 설령 그게 좋은 결과든 좋지 않은 결과든 강단이 있어야 내가 결론을 내린 거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내가 질 건데, 이걸 자꾸 외부로 돌리면 남 탓, 경쟁사 탓, 쿠팡 탓 돌리면 해결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 탓만 하기 때문이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있거든. 그거를 항상 나로 돌리면 쿠팡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잘못이니까, 경쟁사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것도 내가 이런 공격에 대비를 못했다든지, 어쨌든 그걸 이제 내 탓으로 계속 돌려서 뭔가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뭐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상위 노출에 필요한 준비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준비물이라는 표현은 일단 써볼게요. 근데 결론은 판매량, 이거는 이꼴 매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매출은 뭘로 나는가? 노출? 클릭? 전환이 매출. 다시 노출과 클릭, 전환, 올리는 준비물이 될 거고, 노출은 자연이 있고 광고가 있겠죠. 외부도 있겠죠. 클릭은 썸네일이 이제 매력적이어야 되고, 가격도 매력적이어야 되고, 구성, 이게 옵션이겠죠. 이런 게 마음에 들어야겠죠. 전환은 당연히 상세 페이지가 좋아야 할 거고, 리뷰의 개수와 품질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여기에는 당연히 가격도 한몫하겠죠. 이 정도가 이제 준비물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한 번씩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자연 노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에는 어떻게 노출해야 되냐, 썸네일은 뭐 어떻게 해야 클릭이 좋아지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관학교에 오시면 이보다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봐드립니다. 직접 백종원이 요리를 먹어보는 것과 같다. 알겠습니다. 비결은 이분한테 있는 거죠, 사실. 하라는 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거죠.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 진짜 잘 적용하셨던 것 같고, 소싱 단계에서 이미 거의 끝나지 않았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월천 나올 것 같아요. 뗄 거 떼고. 쿠팡 상위 셀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똑같이 해야지 상위에 올라갈까 말까 한데, 그렇게 본질을 좀 가르쳐 주실 것 같아가지고 실영맨님 강의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판매가 개시된 지 일주일 딱 됐습니다.